진주시 초전 주민 여러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시름에 잠긴 이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클래식 기타를 잃어버렸는데요. 3월 2일 날 저녁 한 10시 반경에요. 제가 그날 술을 먹고 이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집까지 가는데 거리가 몇 발자국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기억이 없어요. 아마 길에서 흘린 것 같은데 아마 한눈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건데 빨간색이거든요. 혹시나 보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량의 할애를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겠군요. 네, 사진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이 꼭 제보해 주실 것을 믿기에 민망하지만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네방네 빅뉴스라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자,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단 4주 방영 후 막을 내린 비운의 코너 공작 기동대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공작 기동대 촬영에 도움을 준 이 스튜디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르고 붙이고 다듬는 사이 마술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 여전히 분주합니다. 닦아주시게 되게 되면 벽걸이 선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손질한 나무 판넬.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연스러운 매력을 풍기는 나뭇가지 칸막이. 같은 듯 다른 두 소재가 묘한 케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은 의문 한 가지. 이 작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코너도 이미 막을 내렸는데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성의 집에 이렇게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드리러 갈 겁니다. 예. 여성의 집에요? 자사 홍보 뉴스에 이어 막 내린 코너 뒷정리까지 동네방의 빅뉴스가 나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작품이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사회복지법인. 멀리서 딱 봐도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예쁘다. 아, 이렇게 끌어놓으면 돼. 이런 걸 저희들이 배우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지금 이것도 기업을 다니려고 이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 무척 좋아하시네요. 너무 작품이에요. 와. 너무 예뻐요. 그죠? 향수 되게 맛거네. 어머.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재질은 뭐입니까? 자작나무인데 원목인데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정말 그 멋있는 자작나무예요. 이거는 스프레소라는 나무고요. 자작나무래요. 만져봐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 시간이 공정이 어떻게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만들게 되면 몇 시간 안 걸리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만들면 근데 일주일도 이 아이디어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들이 딱 멈췄습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그럼요. 인증샷. 네. 공작 기동대가 만든 탁자와 선반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예. 그런데 자사 홍보라는 비난과 착한 일을 숨어서 하라는 말이 부끄럽도록 이렇게 대놓고 촬영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쉼터, 창원 여성의 집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 경남 전체 복지 전체가 복지 예산이 감소되면서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아마 힘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했었고 올해 예산은 2013년도 예산보다 적게 됐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보다는 좀 꽤 많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1, 2월 달에 이 운영에 관련되는 걸 하나도 갖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모두 후원금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1, 2월 달에 이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으로 이렇게 다 해서 2월 달까지 지금 후원금이 바닥이 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예산 없는 거에서 살아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복지입니다. 필요한 곳은 많은데 예산은 언제나 모자라기만 합니다. 이어서 짜투리 뉴스입니다. 사천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입니다. 네, 양산에 이어서 펼쳐졌군요. 남에서 온 기분 좋은 소식. 오늘 오전 고연면 방월마을 주민들이 소원 성취를 하셨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마을 회관이 준공된 건데요. 예. 주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군요. 의령에서도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국외식업 의령군 지부가 식중독 예방과 나트륨 저감화를 실천해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 제공에 힘쓸 걸 결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지는 김해 경찰 소식. 김해 중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외근시 착용하는 조끼에 명찰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앞으로는 저기요 경찰관님 김순경 대신 다정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짜투리 뉴스였습니다. 네, 최인범 경찰관님 이렇게 불러달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자, 사천부터 남해, 의령, 김해 간추린 소식 잘 봤고요. 올 들어 사회복지단체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많은 여성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 창원 여성의 집 전체 예산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 피해 여성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선반과 테이블 우리 창원 여성의 집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진주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기타, 클래식 기타 빨간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인데 네. 아마도 이제 술을 드시고 좀 잠깐 필름이 끊긴 사이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빨리 좀 찾게 됐으면 좋겠고요. 김태화 씨라고 했죠? 예, 다시는 좀 과음하지 마십시오. 자, 최인범 씨 다음 소식 이어갈까요? 자, 이어지는 시간 샵 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 요 안으로. 요 밖에를 못 나온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여기까지로 봐야 가격이 봐야 경계 선전하는 마수반들이 땅다리 2개를 진열대를 다 들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일하는지 나 이게 알고 싶고. 영상을 보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적치물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늘려달라는 그 상인 측하고요. 또 도로 혼잡의 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구청 측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불거지게 된 거죠?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니었고요. 네. 지난 1월부터 40일 동안 사전에 홍보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이 기간에 약초골목 인근의 노점상들은 새로 마련된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복구거리 입구에서 홍동종매에 이르는 영세 상인과 노점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상인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계를 두게 되면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가 없다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 경계에서 5cm 안까지는 허용해달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50cm까지입니다. 50cm.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어떤 특정한 구역을 단속하지 말고 어시장 전체 안까지 단속해달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뭐 들어보면 상인들 주장 뭐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이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 경계석 구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구청 측의 의견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창원 어시장 주변 도로변 노점상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23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두 분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최인범 씨 다음 소식도 또 전해주시죠. 네. 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화질 고품격 뉴스, 동네방의 빅뉴스가 준비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Right now. 김해 경사가 났습니다. 뭐라고? 네 생일이라고? 축하한대. 오늘은 바로 황새 봉순이가 김해 화포천에 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 축하 기념 인터뷰 이어집니다. 작년 10월 무렵에 나가서 이제 하동과 충청도에 있는 서산까지 이렇게 갔다가 얼마 전인 이제 3월 9일 날 다시 이렇게 화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겨울에 아마 그 짝을 찾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 짝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시베리아로 올라가는 그 철새 황새하고는 같이 가지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게 조금 전체 이런 황새의 특성상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화포천에 기억하고 다시 왔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큰 의미를 이렇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을 보낸다라는 것은 세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이거든요. 화포천 습지가 작년에 봉순이가 여름을 보냈었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여름에 이제 먹이를 구하고 또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정하지를 않습니다. 화포천 습지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아주 좋아져서 봉순이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다른 생물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포천 습지를 더욱더 보존해서 습지보호구역이라든지 람사르 습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나갈 생각입니다. 멸종위기 조류인 황새. 앞으로 봉순이가 김해 화포천에서의 만내 첫 생일을 지나 환갑, 칠순, 백순 축하까지 받길 기대해봅니다. 예. 아유, 너무 오늘 긴 세월까지 다 지금 기대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짝부터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황새 봉순이가 드디어 화포천에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예부터 황새는 길조로 여겼는데 네.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뿐인 황새가 화포천을 찾았는데요. 네. 아마 그 첫 번째 의미는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화포천이 황새 서식지로 떠오르면서 제2의 봉순이, 제3의 봉순이가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예. 네, 너무 즐거운 소식이었는데요. 이 봉순이가 일본에서 복원된 황새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름이 봉순이 좀 친근하고 순박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민 아나운서의 말처럼 그 일본의 토요오카시는 황새 서식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약 과다 사용 때문에 1970년에 황새가 멸종이 됐는데요. 네. 자, 그러다가 2010년에 복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인공 증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그 황새가 우리나라를 찾았고요. 그 새 이름은 봉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지역이 봉화마을이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봉화마을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봉순이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봉화마을의 그 그렇군요. 봉자를 따서 봉순이. 네. 예, 암컷이에요. 암컷. 네. 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봉순이의 귀향 뭐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네. 아무튼 다시 만나게 돼 정말 반갑고요. 자, 오늘 동네방의 비뉴스도 따뜻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